당진시 성문면 통정일리 분여회에서 튀르키예 구호물품 모집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소들섬 인근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들섬 철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당진 시민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 모텔들이 줄지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유치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나나나 해나루야 너랑 나랑 같이 크자 당당당당 하늘랑진 나나나나 해나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당진시 성문면 통정일리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의 피해 규모가 커 회복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진시 성문면 통정일리 분여회에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모으고 있는데요. 구호물품에는 이불, 담요, 침낭 등 겨울 이불과 겨울 의류 등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한 중고물품도 받고 있지만 현지에선 일일이 분류할 시간이 없어 새 물건을 보내는 것이 당장 큰 도움이 됩니다. 구호물품 지원 모집에 동참하려면 통정일리 회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구호물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 28일까지 모금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시민들이 지원한 구호물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 도움이 필요한 현지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 당진수협 본점 회의실에서 결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산총회는 양명길 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해 약 50명이 참가했습니다. 결산총회는 개의 및 성원 보고, 의사록 서명 대의원 선출, 주요 사항 보고,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진수협 감사보고회에 따르면 2021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3억 3,900만 원이며 2022년은 7억 8,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명길 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은 15년간 재직하면서 당진의 수산업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생했고 앞으로도 수협이 좋은 성과를 거둬 발전하길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당진시가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3,000원의 위생용품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며 2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고 기존 사업 중지 신청을 하면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당진시 지부가 16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2년 7개월 만에 결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산총회는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당진시 지부장을 비롯해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우협회 회원 등 300명이 참가했습니다. 결산총회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으며 2022년도 업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와 2023년도 업무계획과 한우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사료값이 폭등하고 경기 침체가 한우 농가의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토론도 가졌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국전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시 소들섬 인근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 송화급부터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소들섬을 지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소들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꼬리 수리, 매, 큰 기러기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보호 가치가 높아 지난 1월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소들섬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환경, 지역민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어떻게든지 지키고 막아야 됩니다. 한전과 주민들의 갈등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그리고 가장 최근 11월 23일에 있었던 본안 판결마저 법원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 시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한전은 이 판결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중화를 하려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철탑이 생명의 땅을 가로지르면서 새들이 부딪히고 환경이 파괴되니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진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를 두고 주민과 한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당분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소들섬 철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당진 시민들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한 지도 약 120일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당진시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소들섬 철탑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저희 제1방송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1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소들섬 인근 주민들과 한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소들섬 송전철탑 건설 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시청 앞에서 118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량 100대를 동원해 당진시청부터 소들섬 쉼터까지 이어지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들의 천국 소들섬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송전철탑 산업발전을 위해서 송전철탑 세우는 것 좋다 이겁니다. 우리 송전선로를 꼭 철탑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차량 시위에 나선 당진 시민들은 당진시가 나서야 할 일을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다며 당진시는 지금이라도 송전탑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전탑이 빠르게 좀 지중화가 되고 더 이상은 송전탑이 세워질 수 없도록 당진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 뉴스 이규현입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공간에 모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근처 걸어서 5분 거리 내외엔 모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학교 앞이라고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애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진짜로 진짜 학교랑 이렇게 앞에 모텔이 또 이렇게 3개나 있으니까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를 절대정화 구역으로 50에서 200m 이내를 상대정화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화급의 초등학교와 가장 가까운 모텔은 200m 이내의 범주에 있지만 2009년 심의 해제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근처에는 3곳이 몰려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진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텔은 상대보호구역이라 심의를 통과해서 영업이 가능하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나머지 모텔들도 육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법적 거리에서 1m라도 밖에 있다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사이 아이들은 대책 없이 유해업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RB 뉴스 이규현입니다. 당진 소방서가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우수를 지나는 이달 하순부터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낙석이나 붕괴 사고, 빙판 깨짐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총 45건으로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빙기 낙석위험 지역에서는 낙석주의 구간에서 서행하고 산과 공사 현장이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장 부근 주변 도로나 건축물에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고 표지판과 안전펜스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JRB 뉴스 이규현입니다. 당진시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맞춤형 방문안전교육 실시 등 5가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당진시에 주소를 둔 2023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또는 교통안전 세트를 지원하고 초등학생들은 도내 안전체험관에 학교별로 방문해 교통안전과 화재 대피 체험 등의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이용시설을 방문해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의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관내 348개소 경로당 중 노후화된 시설 232개소를 대상으로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JRB 뉴스 이규현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당진시 교육 현장에도 나타났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기준 국공립유치원 원화 모집 결과는 7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828명이었던 지난해 3월 5일 기준 11.9%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취원 원화가 3명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휴원을 예고한 곳도 있었습니다. 외곽 지역의 유치원 대부분은 취원 충족 인원을 겨우 맞춰 휴원을 면한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저출산의 결과인데요. 2021년 7,562명이었던 당진시 영유아 수는 2022년 6,950명으로 해마다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인구 절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RB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